안녕하세요. 2022년 수능 완성 세계지리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 해설입니다. 1번 가나 지도의 공통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고녀 만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예요. 서양 선교사인 마테오 리치가 오늘날 중국에 들어와서 이제 제작한 세계 지도인데 자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윤곽을 따라서 여기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 유럽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선은 잘 안 보이고 경선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지도의 가장자리 여기가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선과 경선이 수직으로 교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메르카토르가 제작한 세계 지도죠.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적합한 세계 지도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유럽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보기, 기억, 서양에서 제작된 세계 지도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가는 동양에서 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제작한 사람은 서양에서 온 선교사긴 하지만 중국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에 티귿 경선과 유선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가는 경선이 일단 확실하게 곡선이니까 직각으로 교차할 수가 없죠. 바꿔 말하면 나침판을 이용한 항해에 이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 리을 지구가 구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죠. 자, 지구가 구체이기 때문에 이걸 평면인 종이 어쨌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투영법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투영법을 썼다는 건 지도상에 경선하고 위선이 있는 걸 바탕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네요. 2번 표는 가나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이제 지리를 되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 지도만 보고도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좀 헷갈린다 한다면 행정 수도의 위치 남위 25도고요. 그 다음에 동경 28도죠. 그래서 남반구에 있고 본초 좌우선보다는 조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동쪽에 있는 나라가 되겠네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남아공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도 모양을 보니까 쉽죠. 얘는 멕시코죠. 멕시코. 자, 인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5,70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멕시코는 1억 2,600만 명이네요. 1번 기억은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이다. 인구는 원격 탐사로는 알 수가 없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니은은 연간 CO2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속성 정보고요. 그 다음에 디귿 행정 수도의 위치 위도하고 경도를 표시했으니까 공간 정보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 3번 가는 나보다 1인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가 아니라 많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인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적죠. 그러니까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많겠네요. 그 다음 4번 나는 가보다 영국과의 시차가 크다. 시차는 오직 경도에만 관여를 하죠. 경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도의 절대값이 큰 나가 영국과의 시차가 더 커요.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가와 나에는 모두 두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가 있다. 잘못된 설명이죠. 둘 다 판이 갈라지는 경계는 아니에요. 3번 다음은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테마 기행 촬영 계획의 일부이다.
촬영지가 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지도에 A, C에서 고른 것은 첫 번째 촬영지 쿠르드족, 서남아시아에 있는 소수 민족이죠. 그다음 아나톨리아, 튀르키예가 있는 그 툭 튀어나와 있는 반도 있죠. 거기가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그다음 자연과 인간이 빚은 카파도키아, 튀르키예의 유명한 관광지고요. 신들의 온천 파무칼레도 튀르키예에 있는 유명한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그리고 지도에서 튀르키예는 B죠, B. 그다음 두 번째 촬영지 유목민의 고향 알타이 초원, 그다음 아라레, 여기가 아라레죠. 카스피의 동쪽에 있는 호수, 사막화 때문에 지금은 면적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만년설의 파노라마 텐샨 산맥,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신게스폭 산맥이 있으니까 만년설이 있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는 C가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촬영지는 풍요로운 유산 올리브, 지중해 연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막의 전설 베두인족을 만나다. 북부 아프리카에 사는 이제 주민을 베두인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 번째 촬영지는 A가 되겠네요. A는 튀니지. 그리고 정답은 B, C, A니까 3번이네요.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적도를 일단 이렇게 긋고요. 자, 여기는 거의 적도인데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고산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열대 고산 기후가 나타나겠네요. 그 다음에 브라질 쪽은 여기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브라질리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사바나 기후인데 남반구에 있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여기도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이제 북반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나다를 봤더니요. 일단 두 지역은 사바나 기후 지역은 뭐 1월과 7월을 보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야죠. 자, 그런데 가는 건기가 없어요. 거의 모든 달이 강수량이 200mm가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고산 기후가 나타나는 이곳이 가고요. 그 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W가 겨울 건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브라질리아는 남반구 7월 무렵이 건기니까 7월 무렵에 강수량이 적은 다가 브라질리아 남반구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가 북반구 사바나 기후 지역이 될 거고요.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하다. 그렇지 않죠? 2번 나는 기온의 일교차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세 지역 모두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서 기온의 일교차가 더 커요.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 다음 3번 다는 연중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는다. 적도 수렴대는 우기 때 받는 거고요. 1월 무렵에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거죠. 1월 달만 받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대류성 강수 일수가 적다. 가는 지금 연중 강수량이 고르게 많이 내리잖아요. 연중 대류성 강수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다가 아니라 많다. 5번 나는 다보다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맞는 설명이죠. 나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다는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니까 나가 북회기선까지의 최단 거리가 가까워요.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도를 보니까요.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그 다음에 중국 그 경계에 있는 카슈미르 지방이에요. 카슈미르 지방. 그리고 가가 카슈미르가 되겠네요. 카슈미르 지방. 자, A와 B는 카슈미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A는 파키스탄, 그 다음에 B는 인도. 두 국가는 1947년 이래로 두 차례나 전쟁을 벌였다. A는 카슈미르 북서부를, B는 통제선 남쪽을 분할해서 지배하게 되었다. C는 1962년 전쟁에서 B로부터 빼앗은 카슈미르 동부를 통치하고 있다.
자, 사실 시험에서는 카슈미르 지방하면 뭐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의 갈등만 이야기를 하는데 카슈미르의 일부 지역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이것도 뭐 시사 상식이라면 상식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기억 가에서는 이슬람교와 힌두교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파키스탄 이슬람교, 인도 힌두교. 맞는 설명이죠. 니은 A에서 신자가 가장 많은 종교는 이슬람교는 스리랑카의 시날리지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과 관련이 없죠. 신할리지족은 스리랑카에서 다수이고요. 그 다음에 불교를 믿고 있고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고 있죠. 디귿 B는 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의 당사국이다. 인도는 남중국해하고는 관련이 없죠. 중국의 문제죠. 중국과 주변 국가의 문제죠. 리을 시의 시장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네요. 6번 그림은 건조 분지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C는 각각 바르한, 선상지, 플라야 중 하나임. 뭐 세 가지 구분하는 거 쉽죠. 모식도를 봐도 되고 뭐 사진을 봐도 되고요. A는 선상지. 그 다음에 B는 바르한. 모래 언덕 중에 이렇게 초승달을 닮은 모래 언덕을 바르한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C는 플라야죠. 플라야. 보기 A의 주요 형성 요인은 바람의 퇴적 작용이다. 선상지는 바람이 아니라 흐르는 물, 유수의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죠. 니은 A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지형을 바하다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에요. 몇 년 전까지는 바르한, 바하다, 발음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자주 물어봤었거든요.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디귿 C에서는 수분의 증발로 염분이 집적된다. 옳은 설명이죠.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호수가 형성이 되고 이내 이제 말라버리는 호수를 플라야호라고 부르죠. 말라버린 걸 플라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리을 B는 A보다 퇴적 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바르한은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는 또는 움직이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해서 선상지는 뭐 자갈부터 해가지고 뭐 집채만한 바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굵은 모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선상지가 있는 곳도 물론 이제 꼭 건조 기후에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자, 모식도 상으로 여기도 뭐 사막인데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입자가 작다. 그럼 선상지의 모양이 금방 망가지겠죠. 대부분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네요. 7번 그래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소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중 하나임. 용도별 소비 구조를 보면은요. 산업용으로 대부분이 쓰이는 건 석탄이죠. 석탄. 그 다음 산업용, 가정용으로 많이 쓰이는 거, 특히 가정용의 비중이 높은 거, 나는 천연가스예요. 그 다음 다는 수송용으로 쓰이는 게 독보적으로 많죠. 자, 그래서 다는 석유가 되겠네요. 지역별 소비량 비율을 봤더니 지금 아시아, 오세아니아하고 유럽하고 구분하는 건데 뭐 인구 규모가 몇 배나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소비량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A가 아시아고요. 아시아고 B가 유럽이 되겠네요. 1번 A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B는 유럽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A는 B보다 다의 생산량이 많다. 자, 석유의 생산량은 서남아시아를 제외하면
아시아는 얼마 되지 않아요. 특히 여기 지금 문제에서처럼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 연합은 유럽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그러니까 서남아시아를 제외한 아시아, 오세아니아 전부 다 해도 독립국가 연합보다 적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아시아하고 아시아 오세아니아하고 뭐 유럽하고 어디가 더 석유를 많이 생산하냐? 사실 이걸 학생들이 진작 이미 알고 있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정답이 1번이 너무 뚜렷하니까 뭐 2번은 오답이겠거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3번 나의 최대 소비 국가는 천연가스의 최대 소비 국가는 미국이죠. B가 아니라 북아메리카에 위치하고요. 4번 가는 다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5번 다는 나보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8번 그래프는 두 시기 가다 도시의 월 강수량과 낮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를 지도에 A, C에서 고른 것은 단, 기역, 니은은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A는 영국 런던 서안 해양성 기후고요. 북반구죠. 그 다음에 B는 상하이인데 CFA 기후가 나타나요. 그냥 온대 기후인데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정도라고만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남반구죠. 자, 강수량을 봐도 좋은데 자, 두 지점은 북반구에 있고 한 지점은 남반구에 있으니까 낮 길이를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시간을 기준으로 기역 시기에는 두 지점이 12시간보다 낮이 짧고요. 한 지점, 다가 12시간보다 길죠. 그래서 가나는 같은 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고 다가 남반구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C가 다가 되겠네요. 다가 C네요. 정답은 1번 아니면 3번. 그 다음에 낮과 밤의 길이 변화 폭은 위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적도에 가까울수록 그 폭이 조금만 변하고요. 적도에서 멀수록 위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 변화가 커요. 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B가 가고요. 그 다음 A가 나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가는 B, 나는 A, 정답은 3번. 자, 물론 월 강수량을 보고도 뭐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낮의 길이에서 기역이 1월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 7월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월 강수량에서도 1월과 7월 강수량 그거 보고 이제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어요. 자, 나는 서한 해양성 기후 1월이든 7월이든 강수량이 고르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 다는 1월이 여름이죠. 남반구는 그러니까 건기 7월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고요. 맞죠? 그 다음에 상하이는 7월 무렵 여름철에 강수량이 더 많죠. 겨울이라 그래서 이제 마냥 건조한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온난 수분 기후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9번 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나 지역의 주된 기반함은 석회암인 둘 다 석회암이란 얘기죠. 둘 다 카르스트 지형이란 얘기죠. 그런데 위치가 다르죠. 이 지점은 뭐 중위도 지역이에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리브해 쪽에 있는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당연히 많을까 적을까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수변하겠죠. 섬나라 지역이니까. 자, 그래서 석회암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 그냥 물이라고 해도 좋은데요. 물에 의해서 녹죠. 이걸 용식이라고 하고 용식은 대표적인 화학적 풍화작용이에요. 화학적 풍화작용은 고온 다습할수록 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가가 화학적 풍화가 더 잘 일어났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덜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둘 다 카르스트 지형. 보기 볼게요. 가는 나보다 고온 다습한 기후로 인해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옳은 설명. 니은 A는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면서 굳어져 형성된 것이다.
석회암이라 그랬는데 용암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다음 디귿, B의 지표면에는 붉은색 토양이 나타난다. 석회암이 풍화를 받으면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만들어진다. 이런 토양을 테라로사라고 하죠. 옳은 설명이고요. 그다음 리을, C는 기반암이 용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와지이다, 웅덩이이다, 돌리네이다. 옳은 설명. 기억, 디귿, 리을이 정답이네요. 10번. 표는 두 보편 종교의 핵심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받는다. 살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고통은 윤회로 이어진다. 불교 아니면 힌두교일 텐데 문제에서는 보편 종교라 그랬죠. 그래서 가는 불교가 되겠네요. 모든 존재의 목표는 속세의 고통과 윤회의 끝없는 순환을 벗어나 해탈에 이르는 것으로 정신적, 도덕적 자기 정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열반은 팔정도를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만물의 창조자인 유일신 하느님을 제외하고는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사자이다. 이슬람교죠. 하루에 5번 하느님과 직접 소통하는 수단으로 메카를 향하여 기도를 올린다. 정화와 성장의 행위로서 관대하게 희사한다. 라마단 성월에 자기 정화의 행위로서 단식한다. 가능하다면 메카에 순례하러 간다. 1번 가의 기원지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남부아시아죠. 2번 나의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 세계에서 이슬람 신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3번 가는 나보다 전 세계 신자 수가 적다. 4번 나는 가보다 기원 시기가 이르다가 아니라 늦다. 보편 종교 가운데서는 불교가 제일 이르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 이슬람교가 제일 나중에 기원했죠. 5번 가는 불교는 이제 우리나라 쪽, 동아시아 쪽은 보통 대승불교 쪽은 살생을 금기시하고 육식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게 남부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육식을 해요. 그게 살생을 금하라고 해놓고 육식을 하느냐, 이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불교는 이제 탁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는 대로 사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러 간 집에서 고기를 주면 고기도 먹는 거고, 딱히 원래는 가리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기시하는 고기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살생을 금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슬람교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금기시한다. 11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3월, 9월 중 하나임. 교사, 다음 자료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북극해의 해수면 대부분이 얼어붙는다. 얼음은 보통 가가 3월이에요. 3월의 최대 면적에 도달한 후 녹기 시작해서 9월에 최소 면적으로 줄어든다. 자, 시험에서 이걸 지금 묻는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 왜 제일 추운 1월이 아니라 3월일까? 자, 물론 기온이 예를 들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면 바닷물도 얼겠죠? 그런데 이제 1월이 지나서 기온이 조금 올랐다고 쳐볼게요. 영하 20도예요. 그러면 빙하가 녹을까요? 아니면 계속 빙하가 만들어질까요? 그쵸? 1월이 제일 춥긴 하지만 일정 기온 이하로 기온 떨어지면 바닷물이 얼기 때문에 3월까지는 지금 빙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9월 달에는 빙하가 녹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겠지만 9월까지는 이제 빙하가 녹는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눈으로 덮인 얼음은 태양 복사의 약 85%를 반사하고 눈이 제거된 얼음은 약 65%를 반사한다. 연중 빙하가 녹아있는 기간은 40년 전보다 약 3주가 길어졌다. 또한 여름 해빙의 강도가 낮아 부빙 사이의 개빙 구역이 더 넓어졌다. 개빙 구역은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얼음이 녹아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킨다. 북극해 얼음의 시기별 평균 면적 변화는 이제 선택지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갑. 가는 9월, 나는 3월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1년 중 북극 항로의 항해 가능 일수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병. 북극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빙하가 과거보다 더 많이 녹는 거죠. 정. 1985년에서 2015년에 북극해 해수면의 평균 온도가 낮아졌습니다가 아니라 높아진 거죠. 그다음 무. 1985년에서 2015년에 생성 시기 1년 미만의 얼음 비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1년 미만의 얼음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냥 많이 녹고 조금 다시 얼고, 그러니까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1년 내내 녹지 않는 빙하가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그래프에서도 1985년에서는 전체 중에 요만큼이 생성 시기가 1년이 안 된 거고요. 그런데 2015년에는 전체 중에 요만큼이 1년 미만이잖아요. 3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 그래서 무는 잘못된 설명. 정답은 병 3번이네요. 12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상품 무역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C에서 고른 것은? 자, 어떤 걸 먼저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되는 대로 한번 볼까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대부분이네요. 그러면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에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은 건 오스트레일리아죠. 가는 C네요. 그 다음 나는 공업 제품의 비율이 높긴 한데 다랑 비교하면 농산물의 비율이 1.7%, 11.5%, 나는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죠. 그래서 인도가 될 거고요. B. 그 다음에 다는 공업 제품의 비율이 수출이든 수입이든 독보적으로 높죠. 그래서 다는 일본이에요. 다는 A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 13번. 그래프는 주요 식량 작물과 가축의 지역별 생산량과 사육두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각각 밀, 옥수수 중 하나이고 다와 라는 각각 소, 양 중 하나임. 식량 작물의 생산량 비율을 보면은요. 밀하고 옥수수 중 하나라 그랬는데 자, 유럽을 봤더니 유럽은 나가 가보다 훨씬 더 생산량 비율이 높죠. 자, 유럽은 밀과 옥수수 가운데 밀 중심인 대륙이죠. 자, 그래서 나는 밀이고요. 가는 옥수수예요. 그 다음에 유럽하고는 성격이 반대인 대륙이 있죠. 아메리카는 옥수수 중심 대륙이에요. 그래서 옥수수가 밀보다 비율이 훨씬 높은 가가 아메리카예요. 아메리카고, 그럼 당연히 B는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 그 다음에 가축의 사육두수 비율을 보니까요. 이건 지금 소하고 양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오세아니아를 봤더니 다가 라보다 더 비율이 높죠. 자, 오세아니아는 국토 대부분이 사막 아니면 스텝 건조 기후가 넓게 있어서 건조 기후에서도 사육이 어렵지 않은 적합한 양을 많이 사육해요. 자, 그래서 다가 양이고요. 그 다음 라가 소예요. 라가 소. 자, 그 다음에 A를 봤더니 아까 아메리카라 그랬죠. 자, 아메리카는 여기에서 보듯이 소 중심 대륙이에요. 자, 소하면 일단 브라질이 세계 1위, 그 다음에 미국도 순위권에 있고요. 그 다음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도 소를 많이 사육하거든요. 양은 얼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아시아, 아시아는 다 많으니까. 자, 이렇게 구분하고 선택지 볼게요. 1번 A는 아시아, B는 아메리카이다. 잘못됐죠? 그 다음 B는 A보다
가의 수출량이 많다. 아시아는 아메리카보다 옥수수의 수출량이 많다. 틀린 설명이고요. 3번 나는 가보다 가축의 사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다음 4번 나의 밀의 최대 생산 국가와 다 양의 최대 사유 국가는 모두 중국이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 4번. 5번 나는 다보다 섬유공업 원료로서의 가치가 낮다. 양이 섬유공업의 원료로 당연히 이용되죠. 양의 털이. 1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와 도시화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국하고요. 튀르키예하고요. 그 다음 나이지리아죠. 영국은 선진국, 나이지리아는 저개발 국가, 그 다음 튀르키예는 개발도상국. 뭐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자, 먼저 인구 변화를 봤더니 2020년에 2억이 넘어가는 가는 나이지리아가 되겠죠.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현재 인구는 뭐 다가 조금 더 많은데 1970년에는 다가 훨씬 더 적었죠. 그래서 7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한 다가 튀르키예고요. 그 다음에 나가 영국이 되겠네요. 1번 가에는 최상위 계층의 3개 도시가 있다. 가가 아니라 나 영국에 있고요. 그 다음 2번 다는 1970년 도시 인구가 촌락 인구보다 많다. 1970년에 도시화율을 봤더니 40%가 안 되네요. 촌락 인구가 더 많은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3번 가는 나보다 2020년 도시 인구가 많다. 자, 가는 2020년에 인구가 2억 명이 조금 넘는데 도시화율이 약 50%죠.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도시 인구가 1억 명 정도인데 나 영국의 총 인구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옳은 설명이죠. 4번 나는 다보다 197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다. 5번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이제 방금 말한 건 그대로 읽은 게 아니라 가는 아프리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유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답을 읽은 거예요. 정답이라보다는 올바른 걸 읽은 거예요. 15번 다음 자료의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A, B 방향의 지형 단면도 중 하나임. 지도를 보면 A는 남아메리카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이 있겠죠. 그래서 왼쪽 부분이 해발고도가 되게 높고요. 그다음 오른쪽 부분은 이제 브라질 고원인데 뭐 고원이라 그래서 너무 높은 건 아니고요.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고 어쨌든 고원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프리카 쪽은 뭐 딱히 어떻다라고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잖아요. 그냥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순상지, 그러니까 안정 육계다.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걸 바탕으로 위에를 봤더니 나는 왼쪽 부분이 해발 고도가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낮은 곳이 이어지다가 리을 부분이 살짝 높고 어쨌든 평탄하다기보다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고원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나가 A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안데스 산맥이 되겠죠. 그 다음 가는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동쪽 지역은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니은을 봤더니 갑자기 이렇게 움푹 꺼진 이런 곳이 나타나죠. 동아프리카 지구대예요. 자, 그래서 가는 B가 되겠죠. 선택지 볼게요. 1번 니은은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해당한다. 대륙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죠. 2번 디귿은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 남아메리카판과 나스카판이 충돌하는 지역에 형성된 신기스폭 산맥이에요. 3번 기역은 디귿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안데스 산맥은 히말라야 산맥에 이어서 세계에서 평균 해발 고도가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에요. 그리고 세계에서 길이가 제일 긴 산맥이기도 하고요. 4번 니은은 리을보다 지진 발생 빈도가 높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요. 화산 폭발도 일어나요. 잘못된 설명. 그 다음 5번 디귿은 안정육계, 리을은 신기조산대에 위치한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16번 지도의 A,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극점에서 지금 지구를 바라본 거죠. 자, A는 그린란드 내부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빙설기후. 그 다음에 B는 알래스카의 북쪽이죠. 북극해 연안이죠. 베로라고 하는 도시인데 툰드라 기후 지역. 그 다음에 C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냉대 기후인데 수균 기후가 나타나요. 냉대 수균 기후. 그 다음에 D는 도시 이름이 뭔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기 일본의 일부가 보이죠. 우리나라랑 가까운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에요. 연교차가 크고 겨울에 건조한, 그래서 냉대, 겨울, 동계 건조 기후가 나타나겠네요. 1번 A에는 최종 빙기에 형성된 빙력도 평원이 넓게 분포한다. 자, A는 빙하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빙력도 평원이라고 하는 건 빙하가 녹는 지점에 빙하의 운반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원이거든요. 그래서 빙하 밑에는 빙력도 평원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다 얼어 있으니까. 자, 2번 B에서는 1월에 활동층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다.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걸 솔리플럭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북반구니까 1월이 아니라 7월이 되겠죠. 다음 3번 A는 B보다 최애너널 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 4번 C는 D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가 아니라 작다. 5번 B는 무수목 기후, 툰드라 기후 지역, D는 냉대 기후 지역, 수목 기후가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5번. 17번 다음 글의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뉴 잉글랜드 중심 도시의 외곽순환 도로를 따라 루트 128로 불리는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자, 첨단 산업단지라 그래서 실리콘밸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뉴 잉글랜드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의 강점은 하버드 대학, MIT 등 우수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 그리고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는 대형 벤처 캐피털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집단 학습이다. 자, 여기는 B에 해당해요. 뉴 잉글랜드 지방. 런던 북쪽에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첨단 과학기술 단지인 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3,500여 개의 기업과 5만여 명의 종사자들이 생명공학과 IT 산업을 연구하고 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발전 요인은 벤처 창업한 신생 기업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다. 런던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C가 되겠죠. 그래서 B, C가 되겠네요. 4번.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와 A, C는 각각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 하나임. 연령층별 인구 구성비를 먼저 볼게요. 0세부터 14세 인구 비율, 출생률이 높을수록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죠. 자, 그래서 다가 아프리카고요. 그 다음에 가가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나가 유럽이겠네요. 그 다음 지역 간 인구 이주를 보면은요. 유럽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모두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러니까 순 이동해서 플러스 값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C가 되겠네요. 유럽은 C. 그 다음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이렇게 따지면 아프리카가 저개발 국가가 더 많죠.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에서는 순 이동이 아시아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주하거든요. 그래서 A가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B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선택지 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인구 순유입이 많다. 잘못된 설명. 그 다음 2번 나는 다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유럽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많아요. 3번 가와 나는 모두 인도양과 맞닿아 있다. 가, 아시아는 인도양 맞닿아 있죠. 근데 나, 유럽은 인도양하고는 상관이 없죠. 4번 A는 B보다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 총 부양비는 15세부터 64세 인구 비율하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반비례하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5번 B와 C는 모두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이다. 아프리카와 유럽. 자, 이건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아프리카가 노령화 지수가 100 이상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하진 않겠지만, 자, 여러분들 100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을 빼고요. 그 다음에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빼면 이게 노년층 인구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유소년 인구 비율하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노년층 인구 비율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유소년 인구 비율하고 노년 인구 비율을 알았으니까 노령화 지수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 19번. 지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 내 새 자원 생산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A씨에 해당하는 자원으로 옳은 것은? 자, A를 먼저 봤더니요. 나이지리아 표시되어 있네요. 나이지리아 하면 석유죠. 그래서 A는 석유예요. 자,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또 있고요. 앙골라도 석유로 유명해요. 그리고 브라질도 석유가 많이 나오고요. 멕시코도 멕시코만이 있으니까 석유가 나오고요. 어쨌든 A는 석유. 그 다음에 B는 칠레. 그 다음에 콩고 민주공화국, 잠비아, 쿠퍼벨트죠. 그래서 구리죠, 구리. 물론 쿠퍼벨트는 아프리카 쪽을 말하는 거고요. 칠레는 세계 구리 수출량, 생산량 1등이잖아요. 그 다음 C는 이제 A, B는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어쨌든 뭐 이렇게 기호식품인데 어쨌든 C를 봤더니요. 브라질, 세계 커피 생산량 1등, 그 다음에 콜롬비아 커피 생산량 3등, 그 다음 에티오피아 커피의 기원지, 커피를 가장 먼저 재배하기 시작한 지역. 그래서 C는 커피예요. 정답은 2번이네요. 20번. 지도의 가다 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 D는 각각 갯벌, 사주, 석호, 피오르 중 하나임. 자, 가는 영국 북부 해안인데요. 자, 이게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테지만 이제 꽤 오래됐네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 지역의 피오르 해안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이게 시험에서 다루지 않다가 그해 이게 나온 뒤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거든요. 아니 영국에도 피오르 해안이 있단 말이야? 예, 있어요. 과거에 여기까지 또 이제 빙하가 덮었기 때문에 피오르 해안이 있더라. 자, 그래서 A가 피오르예요. A가 피오르. 그 다음에 나는 프랑스의 대서양 연안인데 해안선을 중심으로 바다의 점이 찍혀 있죠. 갯벌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제 프랑스에서 지중해 쪽인데 D는 사주고 C는 석호죠. 뭐 흔한 문제 유형이니까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1번 A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낮은 곳이 침수되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죠. 근데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2번 B는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곳이 아니라 만에서 주로 발달하죠.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니까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C는 석호는
D가 만의 입구를 막아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 4번 가는 나보다 과거의 빙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옳은 설명. 5번 나는 다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 조수간만의 차, 조차가 큰 곳이 조류의 작용이 활발하고 그래야 갯벌이 넓게 만들어지죠. 옳은 설명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회 모의고사 해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